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중 패권 속 한국이 선택해야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과거 소련과 미국의 냉전 수준 그 이상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. 그 두 나라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도 이젠 이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온 겁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과거에 비해서 둘 다 우리나라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이 승패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포지션입니다. 그렇다면 무슨 나라가 우리나라를 더 필요로 할까요? 미국입니다.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에게 중간재를 수출해 왔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제조 경쟁력이 압도적인 데다 제조업도 굉장히 발전된 터라 지금 전 세계의 제조업 회사들이 문을 닫아도 될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자면 이제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현재 5천만 대나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한 수출 물량이 300만 대인 걸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거죠. 무려 16배나 되니까요.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의 최대 수출 물량이 500만 대 정도인데 작년 중국이 수출한 물량이 무려 650만이나 되기 때문에 이미 2년 만에 자동차 수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중국은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데요. 모든 제조업에서 물량으로 다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.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60%나 때리고 있는 것도 그 이유죠. 이렇게 하지를 않으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는 그닥 쓰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.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합니다. 예를 들자면 이제 이미 태무가 모든 걸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국 그대로 가다가는 이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예를 들자면 이제 샤오미 워치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애플과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무게는 더 가벼운데 10만 원대입니다. 거기에 이제 자동차도 막 찍어내서 물량으로 밀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?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. 그리고 중국은 과잉 생산 물량을 밖으로 싼 값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. 받았다간 그 나라들의 제조업이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이젠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된 거죠. 하지만 미국은 사실 제조업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. 왜냐? 이렇게 중국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제조업을 극대화를 시켰습니다. 하지만 미국은 무려 연필도 공장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. 그래서 더욱 한국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. 심지어 이제 없어서 못 만들 정도로 조선업도 이제 아무런 경쟁력도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필요한 거겠죠.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모두 중국에게 먹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 구도하에서 이걸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10년, 20년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먹히고 있는데 제조업만 봐도 그렇고 심지어 특히 반도체까지도 중국에게 다 따라잡혔는데
우리나라가 제발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, 또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